자, 이번에는 각측량 실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예, 각측량 실기. 여기서는 각의 종류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각측량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트랜짓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거고, 마지막으로 관측값을 이용해서 야장을 정리하는 그런 실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룰 겁니다. 자, 먼저 각측량 실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 지오인포매틱스 앞쪽 162페이지에 있어요. 자, 각은 뭐예요? 각은 한 방향에서 서로 달리 바라본 방향선, 여기가 있을 때 또는 시준선이라고도 하죠. 요게 차이를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각측량은 어떤 점에서, 한 점에서 시준한 두 점 사이의 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 O점에서 우리가 서 있고 A점과 B점, 요런 시준선 두 선이 있을 때 요 사이각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하는 게 각측량입니다. 자, 각의 단위, 요것도 우리 앞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먼저 60진법,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각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원주를, 즉 원의 한 바퀴를 360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을 1도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아가면 360도가 되는 거죠. 이 60진법에서는 도, 분, 초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도는 60분, 1분은 60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백진법이 있네요. 백진법. 이거는 원주를 400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을 1그레이드라고 표현한 겁니다. 60진법이 도분초로 표시한 거에 반해서 이 백진법은 그레이드, 센티그레이드, 센티그레이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그레이드는 100센티그레이드, 1센티그레이드는 100센티그레이드로 표현합니다. 이 센트란 말이 영어 어원의 센트, 10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100분의 1. 그래서 1센트는 얼마예요? 100분의 1달러죠. 그쵸? 또 센테니엄은 뭐죠? 100주년, century. 역시 한 세기, 1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센트. 그리고 또 어떤 단위가 있습니까? 호도법이 있네요. 원의 반경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호, 요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심각을 레디안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각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각에는 크게 평면각, 곡면각, 공간각이 있어요. 평면각, 곡면각, 공간각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각에는 먼저 수평각과 수직각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각 관측을 할 때는 수직각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실습에서는 또는 국가 자격시험에서는 수평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수직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측하고 야장에 기입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수평각은 또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각, 편각, 방향각, 방위각, 진북 방향각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수직각은 천정각과 천저각, 그리고 상향각과 하향각, 다른 말로 안각, 부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곡면각은 하나의 곡면에 대해서, 지구와 같이 이러한 그 곡면에 대해서 각을 표현하는 것을 곡면각이라고 하고요. 공간각은 우주에서 같이 하나의 매질이 공간 중으로 확산하거나 빛이 확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각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공간각을 사용하죠. 평면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평면각 중에 수평각을 먼저 봅시다. 5개가 있었어요. 교각, 편각, 방향각, 방위각, 진북 방향각. 자, 제일 먼저 교각. 이 교각은 전 측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이에 낀 각, 그래서 만날 교자를 쓰죠. 그래서 요 뜻은 사이에 낀 각을 얘기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러한 각. 지금 여러분들 요 화살표 방향도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실습에서 하는 거의 모든 관측은 우회각으로 관측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의 방향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편각. 먼저 정의가 뭐예요?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 도대체 뭔 소리야?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명확한 표현이긴 해요. 자, 요거를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편각을 표현한 겁니다. 이 점점점점 점선은 뭐예요? 앞에 선, 즉 이 직선을 연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뒤에 선이에요. 그래서 연장선과 뒤에 선, 아하, 요게 편각이로구나. 이렇게 우리 공학도들이나 엔지니어들, 물론 이제 이 강좌를 듣는 수강생 중에는 공학도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내 의사를 표현하거나 남에게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예요. 또 한눈에 여러 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도표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자기의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 기술직 같은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논술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림이 들어가면 상당히 유용해요. 채점위원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록도 따라와요. 예, 그림을 그리면 답안지가 확 늘어납니다. 답안지 분량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향각. 방향각의 원뜻은요,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 자, 근데 이 방향각의 정의는 정확히 뭐죠? 도북을 기준으로 어떤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입니다. 자, 도북을 중심으로 한다. 이 그림이 도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에서는 지도 외곽선, 즉 지도 도곽선이라고 하죠. 이 도곽선 세로축, 세로 도곽선이 북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지도에서는 반드시 도곽선을 북쪽으로 하지 않는 그런 특수지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에서는 바로 지도의 세로 외곽선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도북이라고 부르죠. 예, 도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 그 다음에 방위각. 방위각은 조금 기준이 틀리죠. 이건 북은 북인데 어느 북? 진북에서부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면 별표를 그려놨는데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북극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극성의 방향을 진북이라고 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북극성의 방향과 진북 방향과는 약간 편차가 있어요. 북극성 편차가. 예, 그러나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진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P까지의 이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잰 게 방위각이에요. 그리고 방향각과 방위각은 전부 다 360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값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요 방향각과 방위각의 차이, 요걸 우리가 자우선 수차라고 얘기하죠. 즉 도북을 기준으로 한 도북과 진북의 사이각, 요게 바로 진북 방향각이 됩니다. 진북 방위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방위각 자체에 진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진북 방위각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요거를 생각하면 아하, 진북이 붙는 거는 방향각뿐이 없겠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북 방향각, 요까지를 우리가 평면각 중에 수평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수직각을 한번 살펴보죠. 수직각. 천정각과 천저각이 먼저 나오네요. 자, 이 천정각은 천정, Z를 기준으로 내려오면서 잰 각이래요. 자, 천정은 어디예요? 우리 머리를 쭉 위로 연장시켰을 때, 곧바로 연직 방향으로 연장시켰을 때 어디와 만나는 점? 천구와 만나는 점입니다. 천구는 우리가 가정한 큰 천체의 구를 천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정은 가상의 점이에요. 그럼 이 천정보다 높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각은 천정에서부터는 반드시 내려오면서 잰 각이에요. 자, 이거 또 하나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서부터 이름을 붙이죠. 즉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이에요. 따뜻한 남풍 그러죠? 그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차가운 북풍 그래요. 그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아하, 천정각 어디서 시작이야?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잰 각이에요. 그럼 천저각은 뭘까요? 천정의 반대 개념이 천저죠. 즉 이번에는 머리끝이 아니라 발끝을 연직 방향으로 쭉 내렸을 때 천구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천저라고 합니다. 그럼 천저보다 더 밑에 각은 없죠? 당연히 천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잰 각을 천저각이라고 얘기하죠. 이 천정각과 천저각은 항공사진 측량에 주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향하향각이 있네요. 자, 상향각. 이거는 수평면이 기준이에요.
수평면이 기준인데 상향각 그랬으니까 올라가면서 잰각이겠네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앙각이라고도 표현을 해놨는데 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면서 가니까 올라가겠죠? 예, 상향각 또는 앙각. 반대로 하향각. 이건 부각이라고 표현해요. 뭐를 기준으로? 수평면을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잰 각이 하향각입니다. 하향각. 그래서 이거는 반대 부자를 써서 부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상향각과 하향각은 일반 측량 또는 천문 측량의 지평좌표에 이용하는 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 관측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각 관측하는 방법. 정반 관측이 있어요. A라는 점에서 B를 보는 거를 정관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는 0도에 맞춰 놓은 거고 요 정으로 봤을 때 세타까지의 값을 재는 게 정이에요. 반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입니다. 180도를 돌려놓고 즉 A'이라는 점에서부터 B'이라는 점까지 잰 것이 반관측이에요. 그러니까 180도에서부터 세타까지 더해지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는 180 플러스 세타가 관측되겠죠. 요 세타를 잰 게 반방향이에요. 요즘에는 이 정반 관측을 안 해요. 과거에 썼던 방법인데 왜 이런 방법을 썼냐면 요즘은 전부 데오돌라이트가 디지털 데오돌라이트거든요. 디지털 데오돌라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관측값이 숫자로 딱딱딱딱 우리 눈에 보이죠. 디지털 값으로 계기판에. 하지만 옛날에는 밑에 각도기를 깔고 각을 쟀어요. 그래서 각도기를 돌려서 항상 0, 제로 세팅을 하고 맞추고 관측을 하다 보니까 0도 쪽이 많이 달아요. 눈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관측값을 정확히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번에 180도에 정확히 맞춰놓고 보면 그쪽은 잘 안 썼으니까 0도보다는 눈금이 또렷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썼던 방법인데 요즘에 디지털 데오돌라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대회 관측이 있어요. 2대회, 3대회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180도를 n으로 나눠서 2대회 하면은 0도에서 시작해서 한 번 재고 90도에서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3대회 하면 0도에서 한 번 시작해서 각을 재고 또 어디다 맞춰놓고 그렇죠. 60도에다 맞춰놓고 시작해서 각을 재던 방법이에요. 만일 3대회 관측해서 60도부터 읽었는데 90도를 읽었다. 그러면 관측값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3대회 때는 120도에다 맞춰놓고 관측을 해요. 이것 역시도 정반 관측과 같이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역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디지털 데오돌라이트가 눈금에 다름이 없이 숫자만 탁탁 우리한테 정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단각법. 자, 요거는 오른쪽 그림처럼 한번 A에서 B를 보거나 B에서 A를 보고 끝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요거 화살표가 두 개라고 두 번 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든 한 번 재고 끝내는 거예요. 요거 단각법. 그 다음에 대각법. 요거는 A에서 시작해가지고 B를 한번 관측해서 봐요. 다시 A에 갔다는 거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죠. 예,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4번 반복 관측한 것을 4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각법이 있네요. 자, 방향각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각을 재는 것, 즉 우회각으로 각을 재는 것을 방향각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5점에서 기계를 세워놓고 A에서 B를 한번 보고 A에서 C를 한번 보고 A에서 D를 한번 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방향각은 단각법보다는 정확한 방법이겠네요. 그 다음에 각관측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데? 각관측하는 건데. 근데 이름이 각관측법이야. 이거 참 재밌어요. 이름도 각관측법이에요. 다른 말로 조합각관측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관측법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예로 각을 재는 모든 방법을 각관측법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방법을 각관측법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A에서 B를 먼저 보죠. 또 A에서 C를 보고 또 A에서 D를 봐요. 그 다음에 이번엔 측정을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하냐. B를 기준으로 또 우회각을 봅니다. 즉 B에서 C를 보고 B에서 D를 보죠.
그 다음에 또 C에다가 다음 직선에다 기준을 삼고 C에서 D를 보아요. 모두 여기서는 6번의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도가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단각법 한 번 보고 집에 간다 그랬어요. 예, 주의할 거 5점에서 A에서 B를 보고 또 B에서 A를 보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각 측정법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측량은 장비가 비쌀수록 정확하다 그랬어요. 측량은 관측이 까다로울수록 정확하다 그랬어요. 측량은 종래에서부터 현대로 올수록 점점 더 정확해졌다고 얘기했어요. 또 측량은 조건식이 많고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이 막 짜증이 나고 계산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정확합니다. 그러한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참고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단각법은 한번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죠.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각법을 합니다. 또는 반복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한 개의 각을 2번 이상 관측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배각법이에요.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3배각법에 대한 시험이 나옵니다. 즉, 세 번째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보고 또 A에서 B를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3번 봤으면 3배각법, 5번 봤으면 5배각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방향각법. 방향각법은 어떤 시준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기서부터 모든 점에 이르는 방향을 관측하는 거예요. 즉, 이 그림에선 A를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 A에서 B를 보고 A에서 C를 보고 A에서 D를 보고 관측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한 점에서 많은 각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반복법보다는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은 3등 이하의 삼각 측량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관측법, 다른 말로 조합각관측법.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죠. 왜? 관측 횟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예요? 가장 정확한 값을 취득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등 삼각 측량에 사용하는 거고 여러 개의 각을 차례로 방향각법을 적용시킵니다. 즉 A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각법을 적용시키고 B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각법을 적용시키고 또 C를 기준으로 해서 D까지 방향각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각을 방향각법으로 재서 최소제곱법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악값을 구하는 아주 정밀한 방법이 바로 각관측법, 다른 말로 조합각관측법이에요. 자, 이번엔 트랜짓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이 그림 고색 창연한 그림입니다. 트랜짓. 이 밑에 요 부분 여러분 보시면 각도기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각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각도기, 여기도 각도기. 이거는 수직각을 재는 각도기겠네요. 예, 맞아요. 요거는 수평각을 재는 각도기일 거예요. 이게 조금 발달해서 이제 데오돌라이트가 되고 이 두 가지가 현재 합쳐져 가지고 디지털 데오돌라이트. 일단 생긴 것도 옛날 것보다 훨씬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 전광판 여기에 각값들 우리가 관측한 각들이 여기 V에는 vertical 수직각이 나오고 요 H에는 horizontal 수평각이 바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러한 장치까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사용하는 데오돌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오돌라이트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이카의 T100이라는 종류도 있고, 텁콘의 DT200 이런 것도 있고, 소키아의 DT4, 그리고 소키아의 DT5, 여기 조금 전에 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소키아의 DT500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값싼 중국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데오돌라이트는 몇 초까지 읽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1초까지 읽으면 1초독이라고 표현하고요. 5초까지 읽어드릴 수 있으면 5초독, 10초까지 밖에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10초독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1초독은 10초독보다 굉장히 더 정확하겠죠. 1초까지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실제로 10초독 가지고도 단초, 1초, 2초, 3초까지도 읽어내요. 어떻게? 여러 번 관측해서 나눠줌으로써 소수점짜리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복법에 의해서, 즉 배각법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는데 한번 보죠. 여기 대물렌즈. 대물렌즈는 뭐예요? 말 그대로 대상물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예요. 그 다음에 조준경. 요 아래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조준경은.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계략적으로 대상물을 찾아갈 때 망원경은 고배율이기 때문에 망원경을 이용해서 대상물을 바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휙휙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준경으로 대충 그 위치를 잡아놓고 대충이라도 가급적 정확하게 잡아야죠. 그래야 망원경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데오돌라이트를 돌아가지 못하게 딱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미동 나사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서 대상물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90 망원경의 초점 나사예요. 90 망원경은 뭘 보는 거예요? 90할 때 쓰는 거죠. 예. 즉 여기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게 90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을 통해서 프리즘이 달려서 이 아랫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90점을 정확히 일치시킬 때 이 망원경을 사용해야 되고 이 90 망원경 초점 나사는 이 망원경의 배율을 조절해서 상이 또렷이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거 액정 계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의 점등 버튼, 즉 어두운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액정 계기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각 제로 세팅 버튼, 요건 뭐예요? 요걸 딱 누르면 각이 0도 0분 0초 하고 돼요. 그렇게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재야지 계산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수평각 수직각을 볼 때 수평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각 고정 버튼 같은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세 개의 나사가 정준 나사예요. 정준 나사. 요 렌즈는 눈에 대는 쪽이네요. 접안 렌즈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접안 렌즈 바로 끝에 이 부분에 나사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십자선, 종십자선과 횡십자선을 또렷이 볼 수 있도록 지시선을 또렷이 보는 그런 나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망원경 초점 나사고요. 망원경의 배율을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망원경 고정 나사가 있죠. 예, 요건 수직 망원경 고정 나사예요. 그래서 요걸 딱 걸어 잠그면 이 부분이 위아래로 껐덕껐덕하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이거 힘줘서 내려보내면 눌러버리면 획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아가요. 망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포관이 있죠. 기포관이 여기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 또 여기에 보면 수평 미동 나사가 있죠. 하부 미동 나사라고 얘기하는 거. 또 수평 고정 나사와 하부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이 수평 고정 나사를 딱 걸어 잠그면 이 트랜짓은 또는 데오돌라이트는 이렇게 좌우로 팽 돌지 않아요. 팽이처럼 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 미동 나사를 살살 돌리면서 미세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위치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건데, 이것도 고정 나사를 꽉 잠궈 놓고 힘줘서 돌리면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아가요. 망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원형 기포관. 기포관이 두 개가 있죠. 얘는 횡기포관, 다른 말로 구형 기포관과 또 여기 밑에 있는 원형 기포관. 그 다음에 여기 20나사. 요거는 이제 축을 바꿀 때 쓰는 건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데오돌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측량제 실습을 하는 유형에는 오각형으로 주어져서 이 점 A점에 기계를 세워서 P에서부터 B의 각도를 3번 재요. 또 이번엔 B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A에다가 시준을 해가지고 C까지 뺑 돌려서 요 사이각 각 B를 3번 잽니다. 또 C에다가 기계를 세워놓고 각 B에서부터 각 D까지 요 사이각을 3번 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에다 기계를 세워놓고 C에서 P까지를 3번 봅니다. 즉 3배각이에요. 그쵸? 그리고 P점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예요. 주로 피레침이나 이런 데에 각이 주어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오각형의 이론적인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540도. 그쵸? 그러면 A, B, C, D 이 각들을 모두 3번씩 재서 평균한 다음에, 평균해야 정확도가 좋아지죠? 평균한 다음에 540도에서 요 A, B, C, D를 다 더한 걸 빼면 각 P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지의 각 P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배각법 실기예요. 이게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삼각형을 주어주고, 그래서 한 각에서 3번 재고 다음 각에서 3번 재고 그리고 미지의 각을 결정하는 시험 문제로 약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시험 볼 때 30분에 끝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 지점에서 5분 만에 기계를 세우고 관측을 해요. 그러면 20분이 소요되죠. A, B, C, D니까. 그리고 남는 10분은 계산을 하고 야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안 많아요. 또 다른 실기 유형에는 이런 방위각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요 AP 방위각은 뭐죠?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이거를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각을 재고 A에다가 기계를 세워놓고 P에서 B를 봐서 이 각을 재는 거죠. 또 B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A에서 C를 봐서 이 사이각을 잽니다. 그 다음에 또 C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B에서 D까지 이렇게 큰 각을 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두 우회각을 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선 지금 교각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D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C에서 Q까지를 재요. 그리고 나서 AP의 방위각을 이용해서 AB의 방위각 이거죠. 그 다음에 BC의 방위각 요거예요. CD의 방위각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DQ의 방위각 요거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 실기시험의 유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각 측량을 작업하는 측량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예, 항상 계획부터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계획과 준비. 그 다음에 트랜짓을 세우죠. 즉 데오돌라이트를 세워요. 그 트랜짓과 데오돌라이트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을 하죠. 각을 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한 거를 검산을 하고 야장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각 측량하기 위해서 기계를 세우는 방법을 보죠. 자, 이 기계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데오돌라이트 또는 트랜짓의 요 밑면과 그 다음에 삼각다리의 이 윗면 요거를 가급적이면 맞춰서 중앙에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보기에도 불안해요. 그쵸? 보기에도 불안한데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구심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계를 통째로 밀어서 구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런 경우에는 기계를 밀지 못하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방향으로 기계를 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센터에 딱 맞춰놓으면 약간씩 어느 방향으로든지 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기계는 반드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맨 먼저 1차 구심입니다. 1차 구심. 그러면 뭔 얘기? 2차 구심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1차 구심. 자, 이 구심 오차라는 걸 뭘까요? 구심이 정확히 1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가 구심 오차예요. 평판 측량에서는 구심은 중심점에서부터 반경 1cm 안에만 대충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 예. 평판에서는 구심이 그렇게 큰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레벨 측량에서는 아예 구심이 없었죠. 예. 하지만 각관 측에서는 구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심축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각을 잴 때, 돌아가면서 잴 때 이 축이 흔들려 버려요. 굉장히 많은 오차가 여기서 나와요. 정확히 구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구심은 어떤 내용이냐? 망원경. 어떤 망원경? 구심 망원경. 그 구심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그 프리즘을 통해서 땅을 보게 되어 있는데, 구심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똥하고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그려져 있어요. 즉 지시선이 있는 거죠. 요 중심점을 이용해서 지상 기준점을 찾아서 일치시키는 작업이 1차 구심이에요. 그래서 땅에 고정시킨 다리 하나를 기준축으로 하고 나머지 내 몸쪽에 있는 2개의 다리를 들어요. 아직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는 땅에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구심망원경을 통해서 다리 2개 든 것을 움직여가면서 그 지상점을 찾아내서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2개의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트랜짓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심점을 찾아서 거의 근접하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이 다리를 움직여서 구심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구심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상 기준점하고 구심 망원경의 중심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해서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1차 구심이 끝났으면 이제 1차 정준을 해요. 수평 맞추기. 자, 이 트랜짓의 1차 정준은 기포관이 트랜짓에 2개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밑에 있는 원형 기포관을 이용해서 정준을 합니다. 그러면 구형 기포관은 2차 정준, 정확한 정준을 할 때 사용할 거예요. 이 1차 정준에서는 이 원형 기포관을 이용해서 정준을 수행합니다. 이 1차 정준은
요거는 우리 레벨 측량에서도 요 다리와 기포 간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1번 다리, 2번 다리, 3번 다리가 있는데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1번 다리 쪽에 기포관이 와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1번 다리 쪽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럴 때는 2, 3번을 높여주든가 1번을 낮춰주면 되는데 편한 걸로 하세요. 어떤 게 편해요? 당연히 1번 다리를 낮춰주는 게 편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2번 다리 쪽이죠. 이건 역시 2번 다리를 낮춰주는 게 편합니다. 3번 그림에서는 3번 다리 쪽에 있는 거 우리는 3번 다리 안 건드려요. 다리는 두 개만 가지고 조질 거예요. 이럴 때 1번 다리와 2번 다리를 적절히 높이거나 낮춰주면 기포관이 1번이나 2번 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2번 그림에서 기포관이 이제 여기 있을 때는 2번 다리 쪽을 내려주면 된다 그랬죠. 반대로 기포관이 여기 있지 않고 이 반대쪽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2번 다리를 높여주면 돼요. 이번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기포가 이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다리의 길이를 줄이고 늘려서 하는, 즉 다리의 높이를 높이거나 낮춰서 하는 이 다리를 이용한 1차 정준은 안 합니다. 끝난 거예요. 하여간 기포관만 약간 뜨기만 하면 1차 정준을 끝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다리를 높이고 낮추는 그림인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손을 바짝 잡고 있죠. 이거는 나사를, 이쪽 나사를 풀어도 이 다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 데오돌라이트 트랜짓이 무거워서 쭉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안에 바와 바깥쪽에 그 다리 요거를 견고하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고 나사를 풀면 이 다리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풀어놓고서 지금 얘가 뭘 보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원형 기포관이 있어요. 이 기포관을 보고 기포관의 위치를 옮기는데 지금 다리를 높이고 낮추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리의 길이를 줄이고 늘려서 높이를 낮추거나 높일 때 세 개 다리 다 만지지 마세요. 몸 바깥쪽에 있는 다리는 고정시키고 만지지 말고 이 다리와 이 다리를 높이고 낮춰서 정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정준이 끝났으면 1차 정준, 1차 수평 맞추기는 뭐로 했어요? 맞아요. 다리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그쪽 다리 위치를 높이거나 낮춰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정준은 원형 기포관으로 했죠. 그러면 2차 정준, 즉 미세 정준, 보다 상세한 정준은 이제 원형 기포관을 보지 않고 이 구형 기포관을 보고 합니다. 구형 기포관. 이게 더 정확한 기포관이에요. 아예 그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원형 기포관은. 자, 지금 이 삼각대 설치 부분 여기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 나사를 그려놓은 그림이 이거예요. 이때 1번, 2번으로 가는 라인을 하나 가상을 해보면 이게 관측자의 양 어깨 방향과 1번, 2번 방향과 기포관축이 다 평행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번에는 이 트랜짓 또는 데오돌라이드를 90도 방향으로 돌려서 기포관을 수직하게 놨을 때 뭐와 관측자의 양 어깨 방향 그거하고 평행한 1번, 2번 나사의 가상의 선을 걷을 때 여기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기포관을 놓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3번 나사와 1, 2번 나사 중간을 지나는 그런 라인과 평행한 상태죠. 자, 먼저 이쪽에서는 기포관이 왼쪽에 있다면 어때요? 왼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감아서 내리거나 또는 2번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서 높이면 이 기포관은 좌에서부터 우로 이동할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반대로 기포관이 오른쪽에 붙었다면 오른쪽이 높은 거죠. 이거는 2번 나사를 감아서 낮추거나 1번 나사를 풀어서 높여주면 기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아까 우리가 1차 정준에서 원형 기포관으로 대략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대략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상태, 즉 원형 기포관에서 기포가 완전히 어떤 한 면에 붙었을 때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형 기포관의 기포가 중앙 쪽으로 벽에 완전히 붙지 않고 약간만이라도 떠 있는 상태여야만 이러한 2차 정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트랜짓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이제 90도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쪽 방향에서 높낮이를 보는데 이건 3번 나사 하나뿐이 없죠. 그쵸?
그럴 때 만약에 기포관이 이 위쪽에 있다. 그렇다면 위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 나사를 감아서 낮춰주면 밑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대로 기포가 아래쪽에 있다. 그때는 3번이 낮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3번 나사를 어떻게 해요? 높여줘야 되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포는 우리 몸의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트랜짓을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관측자의 양 어깨 방향과 즉 1번, 2번 나사를 지나는 가상의 선과 평행한 상태로 돌렸을 때도 기포관에 기포가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이 트랜짓을 90도 틀어서 돌렸을 때 즉 관측자의 양 어깨 방향과 기포관 축이 수직인 방향, 다시 말하면 3번 나사와 1, 2번 나사 중간에 가상의 선을 지나는 방향과 기포관 축이 평행일 때 기포관의 기포가 중앙에 오면 즉 90도 방향으로 틀었을 때도 중앙에 온 거죠. 기포관의 기포가. 이러면 어느 방향으로도 기포관이 다 돌려놨을 때 기포가 중앙에 오기 때문에 이제 2차 정준이 정확히 마무리돼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정준이 끝났으면 정확히 2차 구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1차 구심은 다리를 들어서 옮기면서 세 다리 아니에요. 두 다리만 들은 거예요. 한 다리는 고정시켜놓고 그 두 다리를 들어서 이동시키면서 중심점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맞추는데 가급적 정확히 맞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정준과 2차 정준을 했기 때문에 수평이 정확히 맞아 있습니다. 데오돌라이트는. 그걸 이용해서 다시 2차 구심, 정확한 구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준이 완전히 끝나면, 다시 말하면 1, 2차 정준이 완전히 끝나면 2차 구심을 실시하는데 지금 얘가 구심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평은 맞아 있기 때문에 이제 데오돌라이트 또는 트랜짓을 이 수평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수평을 흔들어지지 않죠. 그럴 때 이 아래, 지금 여기 손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아래 부분에 그 데오돌라이트를 다리와 고정시키는 나사가 있죠. 그 나사를 약간 풀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기계 자체를, 지금 얘 두 손으로 들고 있죠. 기계 자체를 밀거나 당겨주면 지상의 중심점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관측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기계를 다 맞췄으면 시준을 해야죠. 자, 시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방향지시계를 활용해야 돼요. 여기 빨갛게 표현됐는데 이 방향지시계는 위, 아래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얀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상물이 보이진 않아요. 단지 이 방향지시계는 소총의 가늠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깥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이 주변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그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트랜짓 위아래에 붙어있는 방향지시계를 통해서 계략적인 목표를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위치가 잡히면 그 데오돌라이트의 수평 돌림 나사를 잠가버려요. 그럼 이제 안 움직이죠. 껐덕껐덕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미동 나사를 살살 조절하면 약간씩 오른쪽으로 약간씩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동시켜서 정확히 망원경의 정중앙, 여기 지지선들 보이죠? 요 수평 지지선과 수직 지지선이 만나는 요 교차점, 이게 망원경의 센터예요. 이 점을 목표물에 오도록 해서, 지금 여기는 핀이 올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핀의 대가리를 이 센터에 정확히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점 나사를 조절하고 상을 또렷이 한 다음에 관측값을 보면 되죠. 그때 뭐를 보면 돼요? 이 데오돌라이트 전광판에 있는 수치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첫 점이고 이걸 이용해서 다음 점까지의 각을 재야 된다면 이 점에 정확히 맞춰놓고 제로 세팅을 합니다. 0도 0분 0초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데오돌라이트를 돌리면 전광판에 데오돌라이트 각 숫자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저쪽 대상물을 정확히 시준한 각이 딱 얼마가 나와요. 그걸 읽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야장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맨 먼저 백악 관측부터 한번 해보죠.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A, B, C, D 각 점에서 사익각들을 3번씩 읽어요. 3번씩 읽어서 각각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미지점 P에서의 각,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 다각형의 내각의 합에서 요 읽은 하나, 둘, 셋, 넷 A, B, C, D를 읽은 요 각의 값들을 모두 더한 거를 빼주면 되죠. 즉 540 빼기 가로하고 A, B, C, D를 더하고 그걸 전체를 다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장 작성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725페이지도 있어요. 자, 관측각을 봅시다. 먼저 A각, 즉 PAB각. 이거 한 번 관측했더니 읽은 값이 65도 20분 25초를 읽었어요. 자, 다시 P에다가 맞춰놓고 다시 B까지 봐서 한 번 더 봤죠. 2회 관측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읽은 값이 65도 20분 20초. 5초 차이 났네요. 딱 눈치를 채니까 요거는 5초독짜리네. 그쵸? 1, 2, 3, 4초를 못 읽죠. 네, 5초독짜리 트랜짓이에요.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다시 P점에 맞춰놓고 000 제로 세팅한 다음에 B점으로 쭉 돌려서 시준을 합니다. 그럼 65도 20분 25초 이렇게 읽었어요. 잘 읽었네. 5초분이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짜잔하고 어디로 가져가요? B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각 A, B, C, 즉 B의 사이각을 읽죠. 자, 그래서 한번 쟀어요. A에다가 맞춰놓고 0도 0분 0초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쭉 돌려서 C를 읽었어요. 자, 한번 봤더니 142도 35분 55초를 읽었네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요. A점으로. 또 제로 세팅하고 다시 한번 관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142도 35분 50초.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또 한번 A점에다 갖다 맞춰놓고 쭉 돌려서 C까지 각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142도 35분 40초가 나왔어요. 요건 좀 편차가 크네요. 15초가 차이 나네. 제일 큰 거하고 작은 값하고. 자, 관측이 끝났죠? 그럼 또 기계를 옮겨요. 짜잔 하고 C로 갑니다. 그래서 각 B, C, D를 읽을 거예요. 자, 한 번 봤을 때 얼마? 같은 방법으로 134도 09분 15초. 두 번 봤을 때 134도 09분 10초. 세 번 봤을 때 134도 09분 10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측점으로 이동하죠. D로 가져가요. 짜잔 하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C에서부터 P까지의 각을 세 번 읽습니다. 그래서 71도 16분 35초. 그 다음에 71도 16분 40초, 그리고 71도 16분 25초를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만 구하는 거라면 도분초 다 계산기에 입력하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초만 가지고 평균 구하면 돼요. 이거 다 자랑하느라고 도분초 다 계산기에 입력하지 말아요. 그럼 도분초 다 넣으려면 65도 20분 25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최소한 9번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하지만 25, 20, 25 요것만 더 더해서 계산하면 훨씬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계산기를 적게 누르면 누를수록 실수할 확률이 적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합하고. 자, 이 그림은 앞에서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고. 자, PAB에서 관측을 3번 했죠. 자,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예, 196도 01분 10초가 나오네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요걸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값의 평균 찾아냈어요. 23초. 다음에 두 번째 A, B, C의 각, 즉 각 B의 기계를 세워놓고 잰 거죠. 요거는 3개를 더하니까 427도 47분 25초가 나왔네요. 그럼 요것도 나누기 3으로 하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평균을 구하니까 142도 35분 48초가 나왔네요. 자, 이번엔 C에서의 읽은 값들의 평균 역시 합을 더하니까 402도 27분 35초가 나왔고, 이걸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134도 09분 12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C에서 P를 읽은 거죠. 그래서 3번 다 더하면 합이 213도 49분 40초가 나왔고, 요 평균 값을 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71도 16분 33초. 자, 우리는 지금 관측을 하고 계산까지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 남은 거 하나가 더 있죠. 뭐, 각 P의 값을 계산해야죠. 이건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 540도. 그리고 각 A, B, C, D에서 관측한 값들의 평균, 요걸 싸그리 깡그리 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상으로 이 각 P는 126도 38분 34초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로써 우리가 모든 계산을 다 끝냈어요. 그럼 이 계산값을 이용해서 야장에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앞에서 구한 계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백악 관측부라는 야장입니다. 각측량 야장이죠. 여기다가 옮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백악 관측부 야장은 이거하고 조금 틀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지오인포매틱스 744페이지에 보면 백악관측부 야장이 나와 있죠. 그거를 참조하세요. 거기는 뭐가 또 끼어 있어요, 중간에? 관측각 조정이라고 해서
출발차와 결과가 있죠. 자, 이 출발차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회법이라든지 또는 정반 관측에서 어떠한 값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측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제로 세팅해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출발 가계는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여기다 만약에 어떤 값을 적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10분 동안의 계산을 못 마칩니다. 자, 측점. 제일 먼저 어디서 쟀어요? 아까 그 오각형 생각해봐요. 예, A점에서 쟀어요. 그래서 여기 A점이 들어갑니다. 시주는 어디서 어디를 봤죠? 예, P에서부터 쭉 당겨서 B를 본 거죠. 여기도 써있는 게 이 PAB 각이라는 얘기는 A점에서 P에서 B를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준점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자, 먼저 배수부터 적을까요? 배수는 0배수부터 들어가요. 0배수는 뭐예요? 관측 안 한 거죠, 한 번도? 그때 관측값은 얼마예요? 얼마야? 제로지. 안 봤는데 어떻게 값이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0도 0분 0초를 써줘요. 왜 이런 걸 써요? 이거는 몰라요. 그 법칙이에요. 그냥 과거에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배수 한 번 봤을 때 값 얼마죠? 바로 요 값을 갖다 써주면 되죠. 그래서 65도 20분 25초를 써줍니다. 근데 칸이 모두 몇 개예요? 3칸뿐이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1, 2, 3 다 쓰면 이게 모자라죠. 그럴 때 요 마지막은 제일 마지막 배수를 써줍니다. 여기선 3배수기 때문에 3회 관측한 값을 써주지만 5배각일 때는 5번째 관측한 값까지 합을 써줘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까지 관측했을 때 모두 더한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3회까지 관측했을 때 더한 값. 그래서 요거 값. 196도 01분 10초가 들어가죠. 그럼 평균 앞에서 계산했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0도 20분 23초. 자, 여기는 완료가 됐어요. 그럼 다음 측점 B점에서 어떻게 또 쓰죠? 측점 B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B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준점 이번에 어디서 어디를 본 거예요? A에서 C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먼저 본 데가 위로 가고 나중에 본 데가 분모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0배수 0이죠. 그 다음에 1배수 첫 번째 값 얼마? 요거죠. 142도 35분 55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3배수 마지막 값이 3이니까 3. 그래서 다 더한 값 427도 47분 25초가 들어가고 또 평균 값에 그 값을 써주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측점 C로 가요. 예. 어디서 어딜 봐요? B에서 D를 봐요. 0배수 얼마? 0도 0분 0초. 그 다음에 1배수 얼마? 첫 번째 관측값 요거죠. 134도 09분 15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회까지의 관측값의 합 얼마? 요거 3배수일 거고, 그 다음에 요 합 402도 27분 35초. 그리고 요거의 평균 계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관측점 어디로 가요? D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봐요? C에서 P를 관측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주고, 그리고 0배수일 때 얼마? 0도 0분 0초. 1배수일 때 얼마? 71도 여기 있죠. 16분 35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배수 3배수 요거 얼마? 213도 49분 40초. 그래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죠. 71도 16분 33초. 자, 일단 야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채웠어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 계산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배각 관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각, 미지의 값 P의 사이각을 알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산식에 이렇게 계산 근거를 적어줘야 돼요. 각 P는 오각형이죠. 그래서 540도에서 빼주기를 A, B, C, D를 더한 값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540도 빼기, 그 다음에 이제 평균한 값들을 여기다 주르륵 씁니다. 65도 20분 23초 더하기 142도 35분 48초 더하기 134도 09분 12초 더하기 71도 16분 33초. 요걸 해서 나중에 계산한 값 126도 38분 34초까지 써주어야 이래야 야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30분 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방위각을 관측해서 야장에 기입하는 내용들을 다뤄보죠.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728페이지부터 서술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 잠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각을 관측했습니다. 여기서 AP 방위각, 즉 이 각이죠. 진북에서부터 내려온 각, 시계 방향으로. 요거는 주어졌어요. 35도 20분 25초로. 자, 그리고 우리는 A에다가 기계를 세우고 P점을 시준해서 B점을 시준합니다. 즉 요 각을 관측한 거예요.
교각이죠. 그래서 이게 123도 07분 35초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짜잔 하고 이제 기계를 B로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A에서 C까지의 요 사이각을 관측했습니다. 요게 89도 28분 22초. 그리고 또 짜잔 하고 C점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기계를 세워서 B에서 D까지 이 각을 봤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항상 우리는 우회각으로 관측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73도 10분 05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D점으로 짜잔 하고 기계를 들고 이동해서 D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C에서부터 Q까지의 사이각 88도 10분 30초를 얻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AP 방위각을 알고 그러면 AB 방위각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쏙 더해버리면 되겠네, 두 개를. 예, 그 다음에 BC의 방위각을 구하고 CD의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DQ의 방위각, 즉 이 녹색 선을 찾아내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결과값을 정리를 했죠. 주어진 AP 방위각, 요거는 35도 20분 25초. 그 다음에 관측각 A에서의 각, P에서 B를 본 각을 얻은 게 123도 07분 35초. 그 다음에 관측각 ABC, 즉 B의 기계를 세우고 A에서 C를 본 게 89도 28분 22초. 그 다음에 C의 기계를 세우고 B에서부터 쭉 D까지 본 게 273도 10분 05초. 그 다음에 D에다 기계를 세우고 C에서 Q를 본 요 사이각, 교각이 88도 10분 30초예요. 자, 요게 이제 관측한 값입니다. 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거를 야장에 정확히 기입하는 그런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방위각 계산부터 먼저 하죠. 자, 먼저 AB 방위각을 계산합니다. 자, AP 방위각은 주어졌고 사이각 우리가 잰 게 얼마예요? 123도 07분 35초래요. 그러면 요거는 단순히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방위각은, 즉 AB 방위각은, 즉 북쪽에서부터 B까지 내려온 요 방위각은 158도 28분 빵빵초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적어놔요. 그 다음 BC 방위각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AB 방위각은 앞에서 계산했죠. 바로 앞에서. 이 방위각은 특징이 뭐예요? 연달아 계속 되기 때문에 한 번 방위각 틀리면 끝까지 방위각 틀린 값이 들어갑니다. 즉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틀린 방위각은 영원히 틀린 방위각이에요. 대신 또 방위각은 장점이 뭐예요? 틀린 걸 찾아내면 거기서부터만 계산을 다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158도 28분 00초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잰 각이 B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A에서 C를 본 값이죠.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동의각으로서 요 각도 역시 158도 28분 빵빵초 위에 거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방위각을 재기 위해서 180도를 쭉 빼줍니다. 이쪽 거꾸로. 그럼 지금 화살표의 방향 쪽에 우리 값이 와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더해 줄까요? 예, 우리가 기계를 B에 세워놓고 A에서부터 C까지 본 교각, 요 값이죠. 89도 28분 22초를 보태줘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67도 56분 22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리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D 방위각을 계산할 거예요. 이번엔 또 BC 방위각을 이용해서 계산하죠. 자,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각도 압니다. 그쵸? 예, 67도 56분 22초. 그 다음에 다시 또 180도를 빼줘요. 그럼 1로 넘어가죠. 거기다가 요 각을 쭉 다 더해주면, 그렇죠? 요 각을 다 더해주면 뭘 구해요? 요 각을 구해지는 거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67도 56분 22초에다가 180도를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잰각 273도 10분 05초를 더하면 161도 06분 27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DQ 방위각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거네요. 그러면 요거 우리 CD 방위각을 알았죠? 그럼 요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알아요. 똑같은 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180도를 빼요. 그럼 요로 가죠. 그 다음에 뭘 더해요? 요 사이각 더한 걸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69도 16분 57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DQ 방위각을 구했어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야장을 기입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180도 빼는 거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는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180을 더했다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각을 88도 10분 30초를 구한 게 아니라 이 각을 구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80도를 더했다가 기각을 빼주면 요만큼이 오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방위각은 절대 공식을 외지 마세요. 잘 생각해서 180도를 더하거나 빼주면 바로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걸 공식처럼 외지 마세요. 이 공식을 뭐 마치 절대적인 공식인 것처럼 책에 써놓은 저서들이 많은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세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머리는 메모리 보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공식을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으면 필요한 메모리가 빠져나가야 되죠. 빠져나가는 메모리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일을 빠뜨려 나가봐. 인생 살기 참 힘들어져요. 외지 않을 수 있는 건 과감히 다 외지 않고 다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쭉 방위각들을 다 계산했죠. 주어진 AP 방위각은 35도 20분 25초였고 계산한 AB 방위각은 158도 28분이었고 계산한 BC 방위각은 67도 56분 22초였어요. 또 CD 방위각 계산값이 161도 06분 27초였습니다. 그리고 DQ 방위각 계산이 69도 16분 57초였어요. 이걸 가지고 야장에 기입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방위각 야장이죠. 예. 이거는 74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예요. 자, 맨 먼저 측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A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AP 방위각이었죠. 그래서 시준점은 어디예요? P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어진 거죠. 방위각 얼마로 주어졌어요? 예, 요거 35도 20분 25초로 주어졌어요. 기입하면 돼요. B란에는 비워두세요. 이것도 현재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평균에 한 번 더 옮겨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측점 어디예요? B로 갔어요? 아니에요. A에서 한 번 더 봤죠. 어디를 봤어요? 이제 우리가 관측한 거예요. A에다 기계를 세워놓고 P에서 B를 봤어요. 즉 A에서 B를 본 방위각.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 계산한 값 여기 있죠? 요걸 가지고 다시 또 적어줘요. 그럼 158도 28분 00초가 나오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평균에 한 번 더 옮겨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요? B점으로 가서 A에서 C까지 각을 쟀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BC 방위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C. 자, 요것도 우리가 B에서 구했죠? 67도 56분 22초.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평균에 한 번 더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C점에서 어디를 관측했어요? D에 대한 방위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C와 D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요건 역시 계산한 값 요걸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161도 06분 27초. 그리고 역시 평균값에도 한 번 더 적어줘요. 그 다음에 D점에 기계를 세우고 C에서 Q를 받죠? 즉 DQ 방위각을 구한 거예요. 그건 여기 값 계산해 놨어요. 69도 16분 57초.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백악법처럼 계산을 할 게 없죠. 그 다각형의 내각의 이론적인 합에서 나머지를 빼준 그런 값을 계산할 게 없어요. 이게 이 자체가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야장을 완성시키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각 측량과 각 측량에 대한 결과값을 이용해서 야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